안 그러면 삐질 거야.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조원장. 좀 이따 전 원장님은 합류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면마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면마비 또는 안면신경마비 이후에 생기는 주름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포스팅에 관련된 논문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일산백병원 이비인후과 교실에서 나온 안면마비 후 생긴 팔자주름, 그 다음에 슬픈 주름, 요거를 보톡스로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문헌 보고를 한 게 있거든요. 2013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요 내용이 괜찮아서 요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안면마비 후 얼굴에 생기는 주름의 원인과 치료. 자, 안면마비의 원인은 벨스 마비, 그 다음에 그 헤르페스, 귀 쪽으로 들어오는 이성 대상포진, 그 후유증으로 안면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외상성으로 오는 안면마비,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안면신경마비 또는 안면마비가 오는데, 이거는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질환은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많은 좌절감을 주기 때문에 개인의 자존감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얼굴이 이제 비대칭이 되거든요. 이렇게 비대칭이 너무 심해지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정신적, 그 다음에 사회적 그 고립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사회생활 하는데 이제 문제가 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이 있었는데 수술적으로 이제 안면 재건 성형수술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안면 신경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한은 자연스러운 안면 근육의 움직임을 되찾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도 받은 수술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고, 물론 하고 나서는 하기 전보다는 좀 낫긴 하지만 완전 정상 상태로는 될 수가 없으니까, 특히 이제 부분적으로 심한 비대칭 또는 동조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과 함께 이제 부자연스러운 근육 움직임이 안면신경의 과도한 반응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보다 보톡스를 이용을 해서 부자연스러운 그런 과도한 반응을 억제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얼굴의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활용을 해서 안면마비로 인해서 생긴 비대칭을 미용적으로 쓰던 보톡스를 갖고 와서 치료를 하는 그런 트렌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면 동조 현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 보기 위해서 이제 제가 유튜브에 자료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눈을 감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눈을 감는데 입꼬리가 실룩실룩 움직이죠. 동조 현상. 그 다음에 이잉했을 때 비대칭이 심하고, 입을 꾹 내미니까 또 얼굴에 비대칭이 심해지고, 또 오른쪽 환자 기준에서 오른쪽 안면신경이 괜찮고 왼쪽이 마비가 오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안면 동조 현상이라는 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보톡스가 효과적인 안면마비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안면마비 후에 일부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면신경의 회복이 불완전 회복이 돼서 해당되는 근육이 퇴화가 되고 그 다음에 뜻하지 않은 여러가지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주름이 만약에 이쪽에 마비가 왔다고 하면 입꼬리를 당길 때 이렇게 이쪽은 움직이고 여기가 못 움직이겠죠. 그래서 병변 쪽에 이렇게 깊은 팔자주름이 생기거나 혹은 반대쪽에 입가 쪽으로 이렇게 슬픈 주름,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마비 후에 우리 하안면 부분의 팔자주름과 입가의 슬픈 주름, 마리오넷 주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입 주위에 비대칭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그림에서 오른쪽에 이 정상, 왼쪽이 마비가 오니까 마비가 온 쪽은 팔자주름이 펴지고 마비가 안 온 쪽은 팔자주름이 심해지는 이런 형태의 이제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마비 후에 생긴 주름을 보톡스로 치료를 하는 것이 요번 논문에서 나오는 주된 내용인데, 보톡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보톡스 타입 A는 1985년 안검 경련증 환자에게 안검 경련증이라고 하면 이제 눈꺼풀이 이렇게 떨리는 겁니다. 그때 쓰이기 시작한 이후로 안면마비 후 생긴 후유증인 동조현상이나 이렇게 뭐 이럴 때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든지 그럴 때 이제 조금씩 쓰이기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안면마비 후에 생긴 안면 후유증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알려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제 이러한 안면 하부 변화에서 보톡스를 사용한 그런 보고가 없고, 그 다음에 시술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갖다 이제 학회에 보고를 하고자 그런 논문을 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톡스를 놓는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논문에서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을 발췌를 해봤는데,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면, 이쪽이 마비가 왔다고 하면 보통은 마비 쪽이 이렇게 주름이 덜 생기고 마비가 안 온 쪽이 팔자 주름이 심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비가 안 오고 여기가 마비가 왔는데 이쪽이 더 이렇게 축 처져서 팔자 주름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비가 온 그쪽에 팔자 주름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마비가 온 반대쪽에 팔자 주름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팔자 주름이 꼭 마비가 온 쪽만 생기거나 마비가 안 온 쪽만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비대칭으로 생기는데 어디가 더 심하게 생기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고, 병변 쪽, 만약에 이쪽이 더 심해진 경우에는 이제 동조 현상 때문에 심해지고, 그다음 반대쪽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마비가 안 된 쪽 더 많이 쓰게 되니까 비대, 하이퍼트로피가 돼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동조현상이면은 동조현상 생긴 데를 보톡스로 줄여줘야 될 것이고, 비대가 됐다고 하면 비대가 된 부위를 보톡스를 써서 팔자주름을 완화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원리로 이제 안면 마비 후에 생긴 주름을 보톡스로 교정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용되는 용량이랑 주입 방법은 일반적인 미용 시술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용 시술에서 팔자주름을 갖다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보톡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팔자주름을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잇몸 노출증, 아니면 콧구멍 벌럼증,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보톡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미용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소량을 근육의 움직임에 많이 영향을 안 주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면신경마비로 생긴 비대칭으로 생긴 팔자주름의 경우에는 그러한 미용적 시술에서 사용되는 용량보다 더 많은 용량으로 더 여러 층을 공략을 해서 시술해야 되기 때문에 미용 시술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효과가 좀 떨어지고 그거보다 좀 더 강하게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논문처럼 팔자주름을 완화시키는 보톡스 치료법이 이제 팔자주름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보톡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팔자주름이 별로 없어서 비대칭인 경우에 팔자주름을 만들어주는 수술의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면마비 환자들이 약간의 비대칭이 아니고 많은 비대칭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대칭된 부분을 비수술적 또는 수술적으로 교정을 해드리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다. 그런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안면마비로 인해서 생긴 비대칭, 아니면 다른 꼭 안면마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인해서 생긴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좋은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좋은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리하면, 안면마비 후에 생긴 이제 이 얼굴 하안부의 팔자주름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보톡스로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는지, 피이던지 아니면 팔자주름 만들어주든지, 부수적으로 생기는 여기 마리오넷 주름도 보톡스로 해결을 해서 대칭을 좀 더 유도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 꾹꾹! 안 그러면 삐질 거야.